기침이 입시 뉴스 6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자신이 받은 시험 결과를 놓고 평가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허탈감과 분노, 대혼란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평가원이 EBS의 부속기관이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수험생들의 분노와 좌절 앞에 그저 공부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는 상황. 6월 모의평가 실상이 어떠한지,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천입니다. 오늘은 입시뉴스 호외 방송이 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특집 방송인데요. 저희가 우리 근조 수능 기자회견도 했듯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어 영역 선생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어 영역이 작년에 이미 패턴이 정해졌고요. EBS에서 엄청난 지문을 내고 유형을 다 변경하고 이런 것이 우리 외국어 영역 입장에서는 친숙한 일이에요. 근데 외국어 영역은 조금 낫죠. 왜냐하면 문제가 다 100% 변형되면 사실상 독해 문제를 어법 문제로 변형하면 어차피 실력 안 되면 못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긴 해도 어느 정도의 변별력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이 난리가 났죠. 지금 한 반에 한번 훑어보세요. 언어 영역 90점 이하의 애를 참 찾기가 힘들죠. 근데 언어 영역 89점이면 4등급이란 말입니다. 야, 이런 심각한 상황. 진짜 상황의 문제점이 뭔지, 또 이 문제점은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지,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앞으로 교육과정 몇 건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조언 또는 간곡한 청원까지를 담아서 오늘 입시뉴스 호외 방송 수능은 죽었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이번에 6월 모의평가가 얼마나 쉬웠던 것인가, 그걸 먼저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가 나오시죠? 자, 먼저 언어 한번 볼까요? 언어가 2011년에 만점자가 403명, 0.06%였습니다. 지금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만점자 1%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럼 작년에 0.06%면 이게 몇 배 어려워진다는 거지. 잘 수학적으로 가늠 자체가 안 됩니다. 0.1일 때 10배인데 0.06이면 한 20배 정도 되겠죠? 뭐 이런 20배라는 수학적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말이죠. 하여튼 굉장히 더 쉬워진다는 거죠. 2010년은 0.25, 2009년 0.12, 2007년 0.33입니다. 왜 또 2008년은 없습니까? 그러시는 분인데, 2008년은 이른바 등급제 수능이라 그래서 점수를 폐지해서 난리가 났던 해입니다. 예. 수능 등급제라는 게 뭐냐? 그 점수를 폐지해서 1등급 다 똑같고 2등급 다 똑같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시에서 대혼란이 발생했거든요. 수능을 쉽게 내면 2008년 등급제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뻔히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2006년 좀 이상하게 굉장히 쉽게 나와서 1.87%가 다 맞았습니다. 어쨌건 최근에 9년, 10년, 11년의 경향으로 볼 때 언어가 매우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수리가를 보시면 말이죠. 이거는 2005년 7차 수능을 다 더듬어 봐도 0.33, 0.29, 0.33, 0.02. 작년은 매우 어려웠다 치더라도 0.3 이상을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1% 만점자가 굉장히 쉬워진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수리나는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리나는 어차피 문과가 보니까 수리의 가중치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리의 변별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어서 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악명 높은 2009년도는 수리나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문과도 수리로 다 낙락이 판정됐던 유명한 해죠. 2009년만 0.11%고 나머지는 0.33에서 84, 1.76 왔다 갔다 하니까 수리나는 좀 쉬웠던 때와 비슷한 난이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외국어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보시면 2007년과 2009년이 1%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에 쳤던 6월 모의평가가 과거의 예로 볼 때는 언어 영역은 역대 가장 쉽게, 수리가도 역대 가장 쉽게, 수리나와 외국어는 가장 쉬웠던 해와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6월 모의평가 난이도 평가가 되겠고요. 그러면 각 과목에 만점자를 1% 낸다는 것은 과연 지금 뭐 여러 가지 기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1등급 원전 스코어를 이제 추측해서 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이제 1%를 과연 맞춘 거냐, 못 맞춘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추측을 해보건데, 요게 이제 1% 만점 컷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만점이 1%가 될 때
원점수 1등급 컷이 몇 점이 되겠느냐. 요거는 우리가 지금 6월 모의평가를 갖고 예측해보고, 이전에 저희가 2월 달에도 이미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2월 달에 시뮬레이션 해본 것은 이미 2월 달에 발표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어떤 시뮬레이션이냐. 이때까지 봤던 과거의 역대 수능과 역대 모의평가의 1% 만점자일 때 1등급 컷을 보면 대충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가능한 최신 연도에 가까울수록 좀 더 지금의 애들의 어떤 모집단에 좀 근접하게 될 테니까 가능한 최신, 가능한 1%에 나왔던 그 통계를 보면 대충 느낌이 오겠죠. 그럼 좀 전에 봤던 표를 한번 보시면 언어는 좀 옛날 얘기인데 2006년도 1.87%가 만점이었을 때가 98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98보다 약간 아래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말이죠. 2007년에 0.33%일 때가 95예요. 최근 자료로 2010년에 보시면 0.25%가 94죠. 그것도 있지만 말이죠. 또 모의평가는 그거 더 근접한 자료가 없네요. 요걸 잘 보시면 말이죠. 94보다는 높을 것이고 98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죠. 느낌으로 본다면, 느낌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본다면 97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 만점자를 딱 맞춘다면 97이 1등급 컷일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또는 98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97 또는 98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수리가의 경우는 말이죠. 지금 보니까 수능 점수에는 1에 접근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의평가를 한번 볼까요? 모의평가 덕을 보여드리세요. 수리가 보니까 2010년 6월, 바로 작년 6월입니다. 2010년 6월에 0.67% 만점자가 있었던 1146명 만점자가 있던 2010년 6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이때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냐? 90점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느낌으로 보면 91 혹은 92 정도가 등급 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91, 92 사이에서 1등급 컷이 나온다. 1%가 만점자일 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리나의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수능 자료 있죠. 수능 자료 아까 보면 2010년에 0.84%가 만점일 때 91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모의평가 2010년 6월 자료가 1.07%일 때 92였습니다. 그럼 여기 딱 나오죠. 아주 최신 자료고요.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1 아니면 92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리가와 수리나가 비슷합니다. 저희가 2월 달에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역사적 통계와 논리적 통계가 일치한다는 게 참 기분이 좋네요. 저희가 저번에 논리적 통계 참 잘 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외국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외국어는 그냥 수능 점수만 보면 됩니다. 2009년도가 0.97%일 때 95, 1.02%일 때 96이죠. 그럼 95 아니면 96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역시 우리가 2월 달에 시뮬레이션 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정리하면 말이죠. 언수의 각 과목의 만점이 1%가 된다고 할 때 언어 영역은 97 혹은 98, 수리는 가나 불문하고 91 혹은 92, 외국어는 95 혹은 9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 문과, 이과 기준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문과 기준으로 얘기해 봅시다. 문과 기준으로 1등급 컷에 내 점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97, 98, 수리가 91, 92, 외국어가 95, 96이다. 이렇게 원점수 컷에 내 점수가 있다고 할 때 보통 정시 지원을 해보면 한양대 하위권, 중앙대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 이화여대 보통 중위권, 중하위권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하위, 중앙대 중위, 중하위권 요 라인이거든요. 또는 경희대, 시립대, 외대 상위권 요거거든요. 요 라인. 그러면 요게 언수에 깎인 점수가 14점에서 16점입니다. 그러니까 14점, 16점 깎인 거 내에 그 위가 다 있다는 얘기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모든 과, 한양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든 과, 그죠? 중앙대, 이대, 중하위권까지의 모든 과, 경희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여기에 상위권과 모든 과가 이 16점, 14점 사이에 다 있다는 거지. 와, 이거는 말이죠. 카타스트로피, 대재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문제 반 문제 갖고 학교가 막 바뀌는 겁니다. 과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최근에 말이죠. 저는 좀 6월 2일 끝나고 나서 많은 입시 기관들이 모의평가 예측, 정시 지원 예측, 무슨 입시 설명회 하죠. 나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측하겠다는 거지? 예측이 안 돼요. 당신 정시로 요 정도 가니 수시 이렇게 지원하세요. 이게 안 돼요. 그냥 정시가 대혼란일 테니 수시 열심히 지원하세요. 이 말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건 제가 2분 동안 입시 뉴스하면 끝날 건데 그건 뭐하러 2~3시간 들어요? 할 것도 없네. 정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교육부가 정말로 말이죠. 점수로 일렬로 줄 세우기가 정말 그렇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말 수능 점수의 변별력을 없애는 게 정말 목표라고 한다면 변별력을 없애려는 노력을 교육부가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목표라고 한다면 정시를 그냥 다 없애버리시던가. 정시를 놔두고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 교육자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애들이 공부한 게 완전히 엉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거를 말이죠.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저희 티치미가 예측한 6월 모의평가 1등급과 비교해서 볼 때 또 얼마나 쉬웠나 한번 볼깁시다.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06년 11월과 2006년 9월로 평가해 볼 때 한 97에서 98 정도가 언어 영역의 1등급 컷이라고 얘기했는데 6월 모의평가 등급 컷이 9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어 영역. 그럼 1%를 확실히 초과했다는 얘기죠. 1%를 초과했을 것이다. 1.87%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1%가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리가는요. 0.67%일 때가 90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91 혹은 92가 될 것이다. 뭐 92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만. 근데 올해 6월 모의평가 등급컷이 96으로 예상됩니다. 수리가는 내가 볼 때 2%가 넘을 것 같습니다. 만점자가. 너무 쉽게 낸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교육과정 평가는. 너무 많이 나왔네? 2% 나왔네? 그러면 또 이게 갑자기 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갑자기 요동칠 수 있어요. 수리가는. 9월에 또 확 떨어지게 되면 진짜 수능 내기 정말 깝깝할걸요. 그 출제자가. 그러니까 9월이 어렵게 나와서 확 또 떨어져 버리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죠. 1% 만점자 못 채우면 교육과정 평가원장 목 내놔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얘기했죠.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작년에 언어하고 수리가가 어려워서 임기 3개월 남겨놓고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3개월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3개월 놔두고 잘랐어요. 지금 그런 정부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 못 맞춰서 막 0.03%가 막 1등급이다. 만점이다. 뭐가지 잘려요. 그래서 9월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수리가는. 수리가는 말이죠. 저는 91 또는 92라고 또 얘기했죠. 92 정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올해 6월 모의평가 등급컷이 96입니다. 역시 2%가 넘을 것 같은데 2%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역시 수리나도 9월 달에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외국어는 95 또는 96인데 올해 6월 모의평가가 94로 예측되니까 1%가 조금 안 됐습니다. 제가 외국어 영역 선생으로서요. 최근 3년간 언수회 중에서 외국어가 가장 어려웠던 건 처음입니다. 이걸 즐거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외국어 영역 선생으로서의 이기주의로 보면 즐거워할 수도 있겠죠. 외국어 영역이 그래도 변별력이 제일 있구나. 근데 저는 그런 거 싫고요. 입시 전문가 또 학생의 입장에서 또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문과가 언어를 제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어 남의 나라 말이잖아. 외국어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언어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외국어를 잘하는 거지. 언어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나라 시험이 아니죠. 또 이과는요. 수리가 96이고 외국어가 94.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외국어 다 잘하는 애가 수리 잘하는 애보다 이과에 더 좋은 과를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라가 패망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수리가가 어려워야 됩니다. 수리나까지 내가 어려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수리나는 외국어하고 비슷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도.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됐다. 요걸 이제 좀 종합을 해드리면 9월 달에 수리가 수리나는 어떻게 나오는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수리가가. 언어 영역도 약간 넘었긴 한데 언어 영역은 뭐 그런 대로 잘 채웠다 그러면서 그 기조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외국어 영역도 이 기조로 갈 것 같고요. 수리가 매우 귀추가 주목되니까 11월에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1% 만점은
교육적 공약이 아니고 정치적 공약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내년에 어떤 중요한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와 관계된 정치적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밀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1% 만점을 기필코 달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핵심. 과연 왜 이렇게 수능을 쉽게 내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의도가 뭘까?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 또는 그와 함께 있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교육을 억제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래서 EBS를 이렇게 많이 내서 일단 사교육이 억제될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 발언을 하고 오늘의 호해판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강변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강변할 수 있으니까. EBS 참여 여부에 따른 일반 고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 비교 도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도표를 만든 기관은 말이죠.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가 연구한 거고요. 학생들 18,500명, 굉장히 많이 조사한 겁니다. 고등학생 18,500명을 분석했으니까 한 50분의 1이 넘습니다. 학생이 한 60만 명도 안 되니까. 세기일보 2011년 5월 26일 자료입니다. 아주 최근에 조사한 건데요. 실제로 EBS에 참여를 했을 때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표입니다. 여기 한번 보이시죠?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보이시죠? 빨간색은 EBS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고요. 노란색은 EBS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사교육비입니다. EBS 참여한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은 월 평균 영수, 국영수 합쳐서 26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EBS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26만 원입니다. 물론 평균이라는 것을 갖는 한계도 있겠지만 어쨌건 EBS 참여한 학생들이 돈이 더 많이 썼네요. 이야, 이건 뭡니까 이거? 수학은 EBS 참여한 학생은 월 평균 11만 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10만 3천 원, 7천 원을 더 썼다. 영어는 7만 8천에서 7만 7천. 국어는 2만 6천에서 2만 6천. 결국 EBS에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약간 늘었건 안 늘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별 변동이 없다. 실증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정책 자료가 나왔다는 건 참 EBS를 통해서 사교육을 줄인다는 정부의 의도가 전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라는 어떤 통계적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요거는 이제 통계학 자료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 있는 우리나 학생이나 교사나 강사면 모두가 알고 있는 핵심적 진리. 정시가 변별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정시가 변별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시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수시에 대한 지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수시 지원서를 많이 내야 될 거니까 일단 수시 지원료를 많이 써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수시 공부를 위한 뭔가 사교육비를 더 써야 되는 거죠. 수시는 뭐가 제일 많죠? 논술령이 제일 많은 거 잘 아시죠? 그럼 논술령, 논술학원 등록비 이거는 도대체 수능이나 온라인하고 도대체 비교가 안 되죠. 이런 거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정시를 쉽게 낸다는 건 사교육비 부담, 다시 말하자면 논술학원 학원비를 엄청나게 증액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입학사정관제도 마찬가지죠. 입학사정관제라는 건 학교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하는 컨설팅 기관, 준비 기관 이런 데다가 돈을 막 쳐박아야지만 이게 어떻게 지원해서 실효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어학 점수도 높이려고 또 어학학원에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겠죠.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수많은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다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과 교관 선생님들, 학년 담당 진학부장님들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발 수능만 갖고 애들을 좀 뽑게 해달라. 왜? 입학사정관제, 논술, 학교는 완전히 손발 다 놨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원에서도 이건 담당이 안 된다. 그럼 애들을 전부 다 뭐 무슨 강남으로 보내라는 얘기냐 이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꼭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 그래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 말 듣습니까?
일개 사교육 선생 얘기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 말도 잘 안 듣는데. 그죠? 근데 이런 게 명약 관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게 민주주의, 또 교육의 평등,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하고도 다 위배되죠. 다 위헌이에요, 위헌. 왜? 돈이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갈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아서 대학을 못 가는 건 이건 위헌 아닙니까? 위헌. 위헌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실증적으로건 논리적으로건 현실적으로건 가당치 않다. 말도 안 된다. 정시를 쉽게 낸다는 것은, 수능을 쉽게 낸다는 건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공교육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세 번째 얘기죠. 공교육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건 뻔히 아시죠? 교과서는 왜 삽니까? 교과서는 도대체 뭡니까? 원래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게 수능 아닙니까? 교과서에서 출제해 왔어요. 그래서 특히 뭐 사탐 같은 선생님들 보면 교과서에서 사실 출제되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를 사실 열심히 안 보고요. 교과서를 달달 외우기만 하지 교과서의 논리를 얼만큼 뽑아낼 수 있는가. 어차피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교과서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논리 구조를 뽑아내서 수학능력인 Scholastic Aptitude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교과서 친화적으로 내는 게 공교육 정상화지 EBS를 베껴서 내는 건 교과서 공교육 친화적 수업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학교와 교과서와 교육과정 평가원을 전부 다 일개 기업인 EBS의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공교육 죽이기, 이거의 시험의 다름이 아니다. 그럼 모든 학교가 교과서 다 때려치우고 EBS 지금부터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공교육 활성화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교사님들이 도대체 뭔 죄냐. EBS 달달 풀고 있고 저는 EBS 변형 독해책을 내야 되고 안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만들려고. 5권 다 보고 다 변형해서 그 책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몰고 가는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긴급 호외로 입시 뉴스를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또 교육부, 특히 교육과학부 좀 통촉해 주시고 이거는 일개 제가 사교육기관의 대표라고 해서 학교 밖 교육의 대표라고 해서 저의 이해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정책 방침 이거에 전면적으로 모순된다는 점, 이 점 좀 깨달아 달라. 이런 좀 진정성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시고 9월에는 제발 좀 이렇게 하지 않으셔서 9월 이후에 제가 진짜 티침의 운명을 건 어떤 사건 이걸 일으키지 않도록 제발 9월에는 통촉해 주셔서 정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대학 암기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이 아니라 정말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내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티침이 입시 뉴스 김찬이었습니다.